매년 같은 정성으로 오이를 심는데 왜 해마다 수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텃밭에서 오이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 식물이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계절 담은 작은 정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텃밭에 나가 오이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흙을 정성스럽게 고르며 올해는 꼭 풍성하게 수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되면 잎은 어느새 노랗게 변하고 오이는 작고 가늘게만 자랍니다. 기대했던 수확량의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하는 여름이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날씨 탓, 흙 탓을 하며 내년을 기약하지만 내년에도 결국 같은 여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이유는 날씨도 흙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이 옆에 어떤 식물을 두느냐, 바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수확량은 3배가 되기도 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이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최악의 조합과 수확을 늘려주는 3가지 기적의 조합,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재배 관리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 당장 텃밭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로 두신다면 올해도 또 같은 여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텃밭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오이를 키우는데 얼마를 쓰고 계신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딧물 방제약 한 병에 5,000원, 흰가루병 치료제 한 병에 6,000원, 뿌리 보호제 화학비료, 토양 계량제까지 더하면 오이 5포기를 키우는데 한 시즌에 좋기 4만 원에서 5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5년 10년을 반복해도 수확량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약은 눈에 보이는 증상만 잠시 가릴 뿐 진짜 원인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물은 뿌리와 잎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을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그 물질이 주변 식물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타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연구에서 특정 식물 옆에 심었을 때 오이 뿌리의 성장이 최대 87%까지 억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싸움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을 사다 써도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텃밭에서 오이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절대 오이 옆에 두어서는 안 될 5가지 식물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의 텃밭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오이 옆에 무엇이 심겨 있나요? 대파가 있나요? 깻잎은요?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식물 중 하나라도 오이 가까이 있다면 올해 수확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파입니다. 대파와 오이가 잘 어울린다고 쓰인 책도 적지 않습니다. 대파의 얕은 뿌리가 흙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파 뿌리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이 오이 뿌리의 세포벽에 작용해서 물 흡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 비료가 부족한 줄 알고 거름을 더 주시지만 아무리 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애초에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파와 오이는 반드시 1m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 붙어 있다면 오늘 바로 옮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펜넬, 우리말로 회양입니다. 벌레를 쫓는 만능 허브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식물을 텃밭의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펜넬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은 오이뿐 아니라 토마토, 고추, 가지까지 거의 모든 채소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연구에서도 펜넬은 주변 식물을 왜소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스로는 무성하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펜넬은 반드시 다른 채소들과 떨어뜨려서 텃밭 가장자리에 단독으로 심거나 화분에 따로 키우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매년 약을 사다 쓰면서 수확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습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한국 텃밭에서 빠지지 않는 작물이고 요리에도 쓰이는 소중한 식물이지만 오이 옆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깻잎에서 나오는 리모넨과 리나롤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오이 뿌리가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오이 뿌리는 원래 땅속 60에서 70cm까지 깊이 자라야 여름 건조에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그런데 깻잎 옆에서는 30cm도 채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뿌리가 얕으면 한여름 타약볕 아래에서 오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물을 줬는데 저녁이면 다시 시들어 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오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너무 얕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깻잎과 오이가 지금 붙어 있다면 뿌리가 작을 때 빨리 옮길수록 피해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식물이 더 충격적입니다. 네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여름 채소니까 오이와 함께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들 하십니다. 키가 큰 옥수수가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늘이 아닙니다. 옥수수는 땅 위에서만 크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서도 굵고 넓게 뿌리를 뻗으면서 주변의 수분과 질소를 한 포기가 상상 이상으로 넓은 범위에서 빨아들입니다. 오이가 흡수해야 할 물과 영양분을 옥수수가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옥수수는 실하게 자라고 오이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둘 다 여름 작물이라 함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함께 심으면 반드시 오이가 희생됩니다. 옥수수와 오이는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두둑을 아예 분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질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질은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질의 향이 토마토 해충을 쫓고 뿌리가 토마토의 영양 흡수를 돕는다는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바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질 뿌리에서 나오는 에스트라골이라는 물질이 오이의 꽃 형성을 방해합니다. 꽃이 적으면 당연히 열매도 적어집니다. 5월에 모종을 심고 6월에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이미 바질의 영양은 뿌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월에 수확이 줄어도 아무도 바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해는 오이 흉년이었다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바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질과 오이를 함께 심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텃밭 블로그에서 토마토와 바질에 관한 내용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이와 바질로 잘못 전해졌고 그 오정보가 국내 블로그와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텃밭에서 오이 수확을 조용히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바질과 오이가 나란히 있다면 올해만이라도 떼어서 키워보십시오. 내년에 직접 비교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 옆에 두어야 할 식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심어서는 안 될 5가지 식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이 옆에 무엇을 두어야 수확이 진짜로 늘어날까요? 여기서 저는 오래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크지 않은 작은 밭 하나로 5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화학 비료도 농약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텃밭에서 자라는 오이는 마을 그 누구의 밭보다도 크고 풍성했습니다. 약도 없이 비료도 없이 해마다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이웃 농부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뭘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소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오이 옆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뿐이야. 그 시절에는 그 말의 과학적 의미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수십 년간 밭을 바라보고 몸으로 터득하셨던 것입니다. 이 식물 옆에서는 오이가 잘 자라고 저 식물 옆에서는 오이가 서서히 힘을 잃는다는 것을요. 그분이 오이 포기 사이사이에 교대로 심었던 식물은 단 3가지였습니다. 바로 마리골드와 딜, 그리고 파슬리였습니다. 특별한 농법도 없었습니다. 비싼 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옆에 두는 식물을 바꿨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 과학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2가지를 동시에 얻고 계십니다. 수십 년 경험이 쌓아 올린 지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현대 과학의 답을 말입니다. 이 3가지 식물이 오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식물이 오이에게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수십 년 전 그 어르신이 몸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날 과학이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리골드입니다. 마리골드 뿌리는 땅속으로 알파터티에닐이라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이 물질은 토양 속 선충, 즉 오이 뿌리를 갉아먹는 아주 작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뿌리가 선충에게 먹히면 오이는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지만 마리골드가 옆에 있으면 선충이 애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골드의 선명한 꽃은 벌과 나비 같은 수분 곤충을 텃밭으로 불러 모읍니다. 수분이 잘 이루어질수록 오이 열매는 더 많이 달리고 더 실하게 자랍니다. 마리골드 모종은 한 포기에 1,000원에서 1,500원이면 구할 수 있으니 오이 모종을 내기 전에 미리 키워두시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딜입니다. 딜의 노란 꽃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와 기생벌 같은 천적 곤충을 자연스럽게 불러 모읍니다. 농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진딧물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딜의 강한 향은 오이잎을 갉아먹는 오이잎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딜이 주변 식물의 발화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딜은 높이 60에서 90cm까지 자라지만 오이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북쪽이나 동쪽 가장자리에 한두 포기 심으시면 됩니다. 꽃이 피면 그대로 두어 씨앗을 받아두십시오. 내년에도 돈 들이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입니다.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는 뿌리가 얕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깊이 뻗어 내려가는 오이 뿌리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같은 땅속 층을 쓰지 않으니 영양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슬리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흙 속 유익한 균을 늘려 오이의 영양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파슬리는 한국 여름 텃밭에서 가장 골치 아픈 병 중 하나인 흰가루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흰가루병이 한 번 돌면 순식간에 잎 전체로 퍼지는데 파슬리를 오이 뿌리 가까이 심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조합하면 선충, 진딧물, 오이잎벌레, 흰가루병까지 농약 없이
동시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리골드, 딜, 파슬리 씨앗은 한 봉지에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한 번 사면 씨앗을 받아 이듬해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약과 살충제는 매 시즌 다시 사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채널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동반 식물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수확이 크게 달라지지만 여기에 전문가 관리법 몇 가지를 더하시면 올해 여름 텃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물 주기입니다. 오이 열매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흔한 실수가 흙 표면만 살짝 적시는 것입니다. 오이는 땅속 깊은 곳에 스며든 물을 뿌리로 흡수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2, 3일에 한 번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 만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뚫어 오이 포기 옆에 꽂아두면 물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뿌리 깊이까지 고루 전달됩니다. 오이 뿌리는 얕은 층에 있으니 페트병은 너무 깊이 꽂지 마십시오. 한여름에는 하루 2번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순지르기와 곁순 관리입니다. 이 작업 하나가 수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뿌리에서부터 6번째 마디까지는 곁순과 꽃, 어린 열매를 모두 제거합니다. 7번째 마디부터는 각 마디에 잎 하나와 열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햇빛이 고루 닿고 통풍이 좋아지면서 흰가루병과 진딧물 발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줄기가 노화되면 생장점을 잘라내고 곁순을 키우면 수확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지지대는 높이 2m에서 2m 50cm가 적당합니다. 줄기를 묶을 때는 팔자 형태로 묶어 줄기가 자라면서 끈에 눌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확 시기입니다. 꽃이 핀 후 7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흘이 넘으면 씨가 굵어지고 맛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확은 반드시 아침에 하십시오. 오전에는 오이 안에 수분이 가득 차 있어 가장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낮이 지나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작다 싶을 때 미리 따는 것이 다음 열매를 더 실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이 관리법들을 동반식물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올여름 텃밭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 1m 이내에 대파, 회양, 깻잎, 옥수수, 바질이 있다면 오늘 바로 다른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두 번째, 마리골드를 오이 포기 사이에 한 포기씩 심으십시오. 세 번째, 딜을 밭 북쪽이나 동쪽, 가장자리에 한두 포기 심으십시오. 네 번째, 파슬리를 오이 뿌리 가까이에 서너 포기 심으십시오. 다섯 번째, 처음 2주 동안은 비료를 추가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쁜 식물을 먼저 옮기고 나서 좋은 식물을 심으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마리골드를 심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이를 망치는 5가지는 대파, 회양, 깻잎, 옥수수, 바질이고 수확을 늘려주는 3가지는 마리골드, 딜, 파슬리입니다. 오이 재배 경험이 몇 년인지 오늘 이야기 중 여러분 텃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십시오. 전국에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실지가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오늘부터 바꿔보겠다로 알려주시고 이유도 한마디 함께 써주십시오. 스스로의 말로 쓴 결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뿌리는 깊이 뻗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